아침에 일어나 베개 위에 수북이 쌓인 머리카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없으신가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예전보다 행해진 정수리를 보며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만 푹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머리숱은 타고나는 것이라며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그저 세월 탓, 조상 탓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내 머리카락을 내 손으로 뽑아버리는 행동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반대로 죽은 줄만 알았던 내 두피 속 모근이 사실은 잠시 기절해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100만원짜리 탈모 샴푸보다 더 중요한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적의 두피 재생 비밀을 모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10년 전 풍성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머리는 유전이다. 포기하려던 김 부장의 반전 드라마.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머리숱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철수 선생님은 아버님도 대머리시고 할아버님도 대머리셔서 본인도 당연히 머리가 빠질 운명이라고 믿고 사셨습니다. 40대 후반부터 정수리가 훤히 비어가기 시작하더니 50대가 되어서는 누가 봐도 탈모라고 할 만큼 머리숱이 줄어들었죠. 병원에 가봐도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는 말만 듣고는 체념한 채 모자만 푹 눌러쓰고 다니셨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는 것도 꺼려지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시선이 자꾸 내 이마 위로 향하는 것 같아 위축되기 일쑤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철수 선생님과 같은 마음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차피 유전인데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포기 상태로 계신 건 아닌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철수 선생님은 지금 누구보다 풍성한 머리숱을 자랑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철수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던 것은 바로 후성유전학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해 유전자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설계도라면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환경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잠을 자고 두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란성 쌍둥이 연구 결과를 보면 유전자가 100% 똑같은 쌍둥이라도 한 명은 대머리가 되고 한 명은 풍성한 머리숱을 유지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는 유전보다 생활 습관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철수 선생님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자신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뜯어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약을 먹거나 모발 이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들을 바꿨을 뿐인데 죽은 줄 알았던 모근에서 솜털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솜털이 굵은 모발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카더라 통신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논문과 실제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유전 탓만 하며 포기하기에는 아직 여러분의 모근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탈모는 불치병이 아니라 관리 부족이 만든 생활 습관 병일 수 있습니다. 철수 선생님이 해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며 한숨 쉬고 계신 그 머리카락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몰랐던 두피의 놀라운 회복력에 대해 이제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머리밭은 콘크리트일까 비옥한 옥토일까? 머리카락이 자라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농사지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화분에 식물을 키워 보신 적은요? 우리의 두피는 밭이고 머리카락은 그 밭에서 자라나는 작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땅이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콘크리트 바닥이라면 싹이 트기 힘들 겁니다. 반대로 영양분이 가득하고 물이 잘 흐르는 촉촉한 옥토라면
씨앗은 금세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나겠죠. 탈모가 진행되는 두피는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딱딱하고 얇아져 있습니다. 두피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말랑말랑하고 두툼한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뼈가 바로 만져질 정도로 딱딱한가요? 딱딱하다면 지금 여러분의 머리밭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속의 피는 작물에게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로와 같습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목을 타고 올라와 머리 꼭대기까지 힘차게 솟구쳐야 하는데,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와 목 근육이 뭉치면서 이 수로가 꽉 막혀버립니다. 물길이 막힌 논에 벼가 자랄 수 없듯이 혈액 공급이 안 되는 두피에서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결국 빠져버리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DHT라는 호르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대머리가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말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모낭 효소와 만나 변질된 DHT라는 물질이 문제입니다. 이 DHT는 모근을 공격해서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들고 빨리 빠지게 만드는 일종의 잡초 제거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이 나쁜 물질들이 두피에 머물지 않고 씻겨 내려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대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두피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이 DHT라는 독소가 모낭 주위에 고이게 되고 집중적으로 모근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피를 비옥한 옥토로 만드는 작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밭을 갈아엎어서 공기를 통하게 하고 물기를 터주는 작업이 바로 두피 관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비싼 샴푸를 쓰고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밭 자체가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은 땅 위에 아무리 좋은 비료를 뿌려봤자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두피라는 땅을 갈아엎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딱딱해진 두피를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막혀있던 혈관을 뚫어주는 것이 머리카락 농사의 첫걸음입니다.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머리카락 재생의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도 싱그러운 풀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옥토를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신비로운 원리를 이용하면 누구나 비옥한 두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발 빗으로 두피 좀 두드리지 마세요. 혹시 텔레비전 보시면서 굵은 플라스틱 빗이나 나무 빗으로 머리를 톡톡 두드리는 분들 계신가요? 시원하다는 이유로. 혹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카더라 통신을 믿고 정수리가 빨개질 때까지 두드리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행동은 탈모를 부추기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두피는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고 얇은 조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의 보호막이 얇아져 있는데, 여기에 딱딱한 빗으로 충격을 가하면 미세한 혈관들이 파열되고 두피 조직이 손상됩니다. 이렇게 생긴 상처에 세균이 침투하면 모낭염이 생기기 쉽고, 만성적인 염증은 결국 영구적인 탈모로 이어집니다. 두피를 두드려서 얻는 일시적인 시원함은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마비되면서 느끼는 착각일 뿐, 실제로는 두피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무서워서 머리를 자주 안 감는 것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하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감는 분들 계시죠? 이것이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은 수명을 다해서 어차피 빠질 녀석들입니다. 휴지기 모발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미 모근에서 분리되어 두피에 살짝 걸쳐져 있는 상태라 바람만 불어도 빠질 운명인 거죠. 그런데 머리를 안 감고 버티면 두피에 쌓인 피지와 먼지, 그리고 노폐물이 모공을 꽉 막아버립니다. 모공이 숨을 못 쉬게 되면 그나마 건강하게 자라고 있던 옆에 머리카락까지 질식해서 빠지게 됩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역류하듯이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고 모근 안에서 골마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머리카락 빠지는 게 아까워서 머리를 안 감는다는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프라고 해서 샴푸를 쓰지 않고 물로만 감는 방법도 한때 유행했었는데요.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지성 두피를 가진 분들이 물로만 감게 되면 기름기가 제거되지 않아 지루성 두피염이 악화되고 탈모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두피 상태를 모르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 무작정 따라하는 민간요법이 내 머리카락을 앗아가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로 머리를 지지듯이 감는 습관도 위험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뜨끈한 물에 몸 담그는 거 좋아하시죠? 하지만 두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온에 매우 취약합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수분을 빼앗아 사막처럼 건조하게 만들고 모발의 큐티클을 손상시켜 푸석푸석한 빗자루 머리로 만듭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만 고쳐도 탈모 치료비 수백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었던 행동들이 사실은 독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죽은 모근도 살려내는 기적의 골든타임 10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두피를 옥토로 만들고 잠든 모근을 깨우는 실전 비법을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당장 따라 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저녁 샴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머리를 감으시는데 머리카락 농사의 핵심은 저녁에 감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두피는 미세먼지와 땀, 그리고 쏟아져 나온 피지로 기본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염물질들을 씻어내지 않고 그대로 베개에 머리를 대고 주무신다는 건 얼굴에 화장을 잔뜩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낭충들이 파티를 열기에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세포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두피가 깨끗하게 열려 있어야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귀찮으시더라도 머리는 꼭 저녁에 감아주세요. 샴푸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두피와 모발을 2분 이상 충분히 적셔주세요. 마른 땅에 비료를 주면 흡수가 안 되듯이 두피의 각질을 물로 충분히 불려주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 샴푸를 손바닥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낸 뒤 두피에 바르세요. 절대로 샴푸 원액을 정수리에 바로 짜지 마세요. 자극이 너무 강합니다. 거품으로 두피 구석구석을 마사지하듯 문지르는데 이때 손톱이 아닌 지문이 있는 손가락 끝부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갑니다. 거품을 낸 상태에서 바로 헹구지 마시고 3분간 방치해 두세요. 양치질을 하거나 몸을 씻으면서 3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샴푸의 유효 성분이 모공 속으로 침투하고 딱딱하게 굳은 피지를 녹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분 샴푸법입니다. 헹굴 때는 거품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잔여물은 탈모의 지름길입니다. 마지막 헹군물은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해서 열린 모공을 조여주는 센스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비밀은 영양 공급입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밭에 비료를 주듯이 우리 몸에도 머리카락에 재료를 넣어줘야 합니다. 콩이나 두부가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여기에 꼭 추가해야 할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오틴과 맥주 효모입니다. 비오틴은 단백질 대사를 돕는 조효소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머리카락으로 가지 않습니다. 맥주 효모는 모발의 아미노산 구조와 가장 유사해서 흡수율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립니다.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아까 혈액이 영양분을 나르는 물길이라고 했죠.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져서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두피에 열이 내려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두피 마사지입니다. 빗으로 두드리는 것 말고 제대로 된 마사지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측두근 마사지입니다. 귀 바로 입부분 머리 옆쪽을 만져보시면 근육이 느껴지실 텐데요. 이곳이 굳으면 정수리로 가는 혈관을 꽉 누르게 됩니다.
주먹을 살짝 쥐고 귀 윗부분부터 정수리 방향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두피 가죽을 뼈에서 떼어낸다는 느낌으로 꾹꾹 눌러주셔야 합니다.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목 뒤쪽 움푹 들어간 풍지혈이라는 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주면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 그냥 계시지 마시고 수시로 귀 위쪽과 목 뒤를 주물러 주세요. 이것만 꾸준히 해도 두피 색깔이 맑은 우윳빛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은 바로 잠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탈모에도 적용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녀석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니 머리카락으로 갈 밥이 끊기는 거죠. 충분한 수면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이완시켜 주세요. 잠을 잘 자야 머리카락도 잘 자랍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저녁에 3분 샴푸법으로 두피를 청소하고 비오틴과 물로 재료를 공급하며 측두근 마사지로 배달 경로를 뚫어주고 꿀잠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겁니다. 이 네 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여러분의 두피에서는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한 달 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인생 2막을 위한 머리숱 심폐소생술. 오늘 우리는 탈모라는 놈과 싸워 이기는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 두피라는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저녁에 머리 감는 습관 하나가 10년 묵은 두피의 때를 벗겨내고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 물 8잔과 콩 한 줌. 그리고 귀 윗부분을 꾹꾹 눌러주는 여러분의 야무진 손길입니다. 빗으로 머리를 때리는 잘못된 사랑은 이제 멈추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두피를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걸까요?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끝인 겁니다. 우리 몸은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세포를 재생하고 회복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고 방치했을 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오늘 밤부터 딱 3주만 실천해 보세요. 3주면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는 주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이고 힘없이 축 처지던 모발에 힘이 생기는 걸 느끼실 겁니다. 머리숱이 풍성해지면 10년은 더 젊어 보이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동창회에 나가서도 모자 벗고 당당하게 인사할 수 있고 거울을 보는 시간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풍성하고 자신감 넘치는 인생 2막을 위해 저 늘 푸른 건강 소식이 언제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모발이 자라나는 그날까지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이유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푸른 건강 소식은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놀라운 치유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수리에 빠진 머리카락이 수북이 자라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이 치유의 현장에는 갖가지 질병이 치유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빠진 머리카락까지 챙기시는 유머러스한 분이시네요. 당신이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곳을 찾아가 보세요. 당신이 치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각한 정수리 탈모 증상이 치유되면서 머리카락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1년 전쯤에
이장원에 가셔서 우연히 그 미용사가 알려줬다고 합니다. 정수리 탈모 증상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직업상 그 외관적인 이미지가 중요하시기 때문에 병원 가서 약을 처방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년간 약을 복용하셨지만 한 6개월간은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을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포를 할 때마다 취하면서 마음속에서 나 탈모 치유된 것 같은데? 그래서 2달 전부터는 복용을 아예 중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머리가 자라났습니다. 탈모를 치유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찬양합니다.